전주의 한 요양병원이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주에서 한 시내버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대해 급발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은 모내기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이 내부 공사를 하면서 환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공간에 건축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18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전주의 한 요양병원. 병실이 있는 복도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를 따라가면 환자들이 몸을 씻는 화장실이 나옵니다. 복도 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치우지 않은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합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 주방 바로 앞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달 초 A씨는 이 병원에 병문안을 왔다가 이 같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자기의 의사를 뚜렷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뀐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메르스 사태로 감염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8인실을 6인실, 4인실로 바꾸기 위한 공사라고 병원 측은 설명합니다. 환자가 200명, 300명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전부 공인 다 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가 집으로 모셔가십시오. 이 얘기까지 다 했어요. 오는 6월까지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이처럼 공사 현장에 내몰릴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 2월 전주에서 한 시내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국과수는 차량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급발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더니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해가며 내달립니다. 버스 기사는 크게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승객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버스는 차량 넉 대를 들이받고서 멈춰섰고 승객 등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갑자기 기사님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막 고함을 지르시더라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막 그런 거예요. 기사는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며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를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차가 더 빨리 갔습니다. 30초 그 시간은 저한테는 생주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제동장치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은 전기나 전자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지만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차량은 기계적 장치에 대한 것들만 확인이 가능하지 전기 전자적인 부분들은 국과수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재원도 불가능하고 분명히 차에 이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해 평균 100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지만 지금까지 인정받은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국과수 감정이 법적 판결의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나금동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실제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앞서가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해마다 100여 건. 하지만 법정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법 체계로는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낸 운전자가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 그렇고 점점 소비자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적으로도 제조사 측의 책임을 조금 더 지우는 쪽에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미국은 2013년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고 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기 블랙박스 같은 운행정보 기록 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모든 이 계측기에 대한 상태가 기록이 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순수하게 운전자의 모든 행태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 급발진 의심사고. 소비자만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북 지역 들녘은 모내기에 들어가면서 눈코뜰 새 없이 분주한데요. 이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들녘, 트랙터가 기운차게 논을 질주합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를 심기에 좋을 정도로 흙이 곱게 갈아집니다. 일주일 뒤 모심기를 앞두고 잠시도 일손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제 2번은 또다시 천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지금 불이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무 심을 때 내일물이 심으려면 이제 한방에 또 걸려야 할 거 아니야. 남쪽 지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원은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안개에 실은 모가 줄을 맞춰 논바닥에 가지런히 자리 잡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일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들의 손을 빌리는 등 일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내기 한다고 하는데 일손이 없는 것 같아서 장인어른, 장모님 와서 같이 일해드리면 장모님께 도움도 되고 저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저수율이 90%에 육박해 물 부족으로 인한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전북 지역 논은 모두 13만 헥타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들녘은 더욱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순창군이 분말 형태의 새로운 블루베리 막걸리를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갈담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마무리지어 주민들이 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터전을 갖게 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분말 형태의 블루베리 막걸리를 내놨습니다. 분말에 물을 붓고 하루 정도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풍부한 블루베리 생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막걸리는 최근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에 출품해 국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분말 막걸리 키트는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전통 막걸리 제조 기간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로 단축시켜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임실군이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를 겪었던 강진면 주민들을 위한 갈담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을 5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총 297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터전을 갖게 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진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갈담천을 정비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한 김제시 보훈회관이 개관식을 열고 7개 보훈단체가 입주했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이 회관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비난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와 시장 경선 과정에서 건강 문제와 이른바 봉침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최근에는 민주평화당 임정엽 도지사 후보와 박재완 완주군수 후보가 상대 후보의 건강과 측근 비리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남북 대화로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정책 경쟁보다는 비방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거소투표는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신고할 경우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은 자기 지역 후보의 선거 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가 올해 말 착공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가 다음 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올해 말 착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는 2023년까지 부안군 하서면에 3,634억 원을 투입해 14km의 도로를 내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한 남북도로 1단계 구간과 연결돼 새만금을 남북으로 가르게 됩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도내 5개 대학이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에는 2억 원에서 최고 1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들 대학은 수시 선발 비율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강화, 진로 탐색과 진학 지도 등 고교 교육 내실화와 학생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입 전형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0년에 시행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전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 방안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15개 공원을 대상으로 내년 11월까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